자, 이어서 수업할게요. 자, 전지에 접속할게요. 전지에 접속. 전지가 뭐냐라는 건데, 건전지예요, 건전지. 건전지 생각하시면 되고, 건전지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죠. 리모컨 건전지 많이 쓰니까 그런 거 접속을 할 건데, 어떻게 접속할 거냐라는 게, 직렬 접속할 거냐, 병렬 접속할 거냐, 또는 직병렬로 여러 개. 여기 뭐, 제가 이제 뭐, 얼굴 보면 대면 수업할 때 이제 군대 갔다 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는데, 램프 있죠, 램프. 우리 군대 가면 환하게 밝혀주는 램프 있는데, 랜턴이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여러 개를 달아놔요. 또는 하나짜리도 건전지도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직렬로 이렇게 달아놔요. 그 리모컨 같은 거 보면 건전지가 이렇게 아래로 돼 있고, 그리고 리모컨이 겉에서 버튼이 딱딱딱 누르는 게 있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건전지를 접속을 어떻게 할 거냐, 직렬로 접속할 거냐, 병렬로 접속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건전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가 건전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짜리가 또 있겠죠. 또 여기 하나짜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보통 거기에 써 있어요. 몇 볼트짜리, 1.5볼트짜리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수은 건전지도 있고, 그죠? 니켈, 뭐 이런 건전지도 있어요. 근데 이 소문자리라는 건 뭐냐면 수은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또는 니켈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 그 수은이 고유한 저항값이 있겠죠. 그래서 소문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건전지 여기서 접속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리모컨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이 대문자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버튼을 이렇게 리모컨이 이렇게 있으면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그럼 이 버튼 누르는 게 다 저항값이 소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 건전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렬 접속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병렬로 접속하는 병렬 접속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죠. 건전지 사용하는 거니까. 그 대문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공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오모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I는 뭐다? R분의 V다. 이 대문자는 벌써 여기 들어와 버렸죠. 근데 이 소문자를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예요. 소문자는 거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문자는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그냥 N개가 있는 R 값을 더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직렬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몇 개? NR 곱하기 대문자 R분의 V니까 V를 기전력 2로 표현해도 되는 거니까 기전력 2로 놓는데 여기에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겠죠. 그래서 I는 NR 플러스 R 전체를 사용하는 R 그리고 몇 개? N개가 이렇게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공식 만드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거고. 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만드냐. 병렬은 우리 왜 나눴잖아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요 공식을 I는 몇 개 이렇게 있으니까 몇 개? R은 어차피 2는 들어갈 거고. 그죠? I는 R분의 V는, 이 V는 2로 바꿔줘도 되니까 I는 R분의 2로 이렇게 놓고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죠. 어차피 얘는 똑같은 전압을 사용해요. 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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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V.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나눠준다. N분의 R 플러스 R분의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가식 공식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R 플러스 NR 분의 N2가 되더라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공식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직병렬 접속이라는 거는 또 뭐냐? 직렬과 병렬을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왜 저항회로에서도 직렬 회로가 있고 병렬 회로가 있듯이 여기에서도 직렬 회로가 병렬 회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직렬로만 접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병렬로만 접속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개를 달았어요. 세 개를 달아준 다음에 병렬로 하나를 더 달아요. 여기다가 세 개를. 그래서 군대 랜턴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저항값 R이 이렇게 있다. 여기다 몇 개를 더 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병렬로 더 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해갖고 또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전지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 다시 풀어보면 뭐 어렵지 않아요. 공식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공식 직렬부터 만들어줘 보세요. I는 R분의
I는 R분의 V였는데 얘 이 공식을 만들어주면 그대로 써볼게요. I는 직렬 아까 우리가 이렇게 몇 개짜리가 있던지 간에 이렇게 몇 개짜리가 있던지 간에 직렬부터 NR 플러스 R분의 NE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놓고 얘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M이라고 할게요. 이 조를 몇 조로 되냐. 1 개의 조, 그리고 또 한 개의 조, 세 개짜리가 또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M으로 나눠버리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서 붙어버리니까 그 공식 바꿔주면 NR 플러스 옆으로 가서 MR 분의 M 올라가고 그리고 N2를 곱해주면 이런 공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이 공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면 좋고 이거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 한번 볼까요? 문제풀이는 이런 식으로 국가고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내부 저항이 0.155mm예요. 자, 0.15는 그리고 0.1은 소문자 R이겠죠. 이게 소문자 R일 거고 그리고 기전력이 2니까 2 갖다 놓고 전지를 10개를 뭘로 한대요? 병렬로 놨대요. 아, 병렬 구하는 공식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 R 플러스 제가 N개가 R 그리고 N2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이 공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내부 저항이 뭐예요? 0.15 플러스 몇 개? 10개. 그리고 대문자는 몇 옴짜리? 1옴짜리 전등이래요. 1옴짜리니까 곱하기 1 한 다음에 N 몇 개? 10개. 기전력은 몇 볼트? 1.5볼트. 이것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곱해주니까 15. 이거 해주니까 10.15 되겠네요. 10.15 나눠버리니까 몇 나와? 약 1.48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기전력 2가 대문자 2죠. 그리고 내부 저항이 소문자 R이에요. 그럼 0.155mm예요. 소문자 R이 내부 저항이니까. 그 전지 몇 개? 10개를 직렬 접속했대요. 그리고 대문자 R인 얘가 몇 옴? 2옴의 저항을 흐르면 전류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그럼 I는 얘는 직렬 접속이죠. 직렬 접속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됐었냐 한번 보고 올까요? 여기 있네요. 직렬 접속할 때 NR 플러스 R분의 NE 그대로 갖다 써주세요. NR 플러스 R분의 N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죠? 몇 개? N개가 10개 그리고 0.15 옴짜리였죠. 거기다가 플러스 대문자 R은 몇 옴? 2옴짜리였죠. 2옴짜리.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몇 개짜리? 10개가 기전력은 몇 볼트? 2볼트짜리래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결론적으로 몇 나와요? 약 5.7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7 암페어.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렇게 암페어를 써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도 만들어요. 여기도 보기 요번에는 5.7 암페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암페어 이렇게도 단위를 똑같이 숫자를 만들어 놓고 단위를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종종 이렇게 냅니다. 국가고시도 마찬가지고 미리암페어인지 그런 것도 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10에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17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LM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면 기전력 몇 볼트래요? 2볼트짜리를 내부저항 5옴짜리 그리고 전지를 2개를 직렬로 연결을 부쌍으로 병렬로 했대요. 그럼 회로로 만들어주면 얘가 직렬로 2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두 쌍이니까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대입해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 풀어가지고 LMS에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이에요. 전력.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게 어디냐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아, 한국전력이라고 하는구나. 전력 얘기하니까 단위 시간당의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이다. 그래서 기호는 W를 써요. 그래서 와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와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와트는 뭐다?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가 가서 일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초 동안 가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스위치를 온 하는 순간 형광등에 가서 전기가 쫙 불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초당 가서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력 P는 어떻게 구하냐? 전력 P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와트. 전력 P는 V 곱하기 전류,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뭘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 공식을 다른 공식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거 I는 R분의 V, V는 IR,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바꿔줬잖아요. 이거 한번 바꿔볼까? 전력 P는 VI. 그러면 이것만 바꿔볼게요. 얘는 V는 I, R이죠. 그러면 i가 몇 개?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i제곱 r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더다시 i는 r분의 v예요. 그죠? r분의 v니까 근데 v가 r분의 v인데 v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v제곱 r분의 v제곱으로 이렇게 공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공식이 바뀐다라는 거. 아, 그래서 P 작은 어디서 한다? P는 뭐다? 전력이고 전력은 그냥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다. 이 공식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V는 I, R이니까 I 두 개죠. 그래서 I 제곱 R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I는 R분의 V니까 V 두 개 있네요. 그래서 V 제곱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도 공식이 바뀌니까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냥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10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흘렀대요. 전열기. 우리가 전열기라는 거는 뭐 사용하는 전기 부하죠, 부하. 얘가 전열기가 사용하는 전력은 몇 와트를 사용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 전열기가 전력을 얼마나 사용했냐? 그럼 전력 P는 뭐였어요? VI니까 100V 곱하기 2A 해서 몇 와트? 200와트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가 사용하고 있는 거 전력 구할 수도 있고 소비 전력이 얼마인지를 보면 돼요. 전기 제품 구할 때는 항상 뒤에 가서 뭐 소비 전력이 몇 와트짜리예요? 그럼 소비 전력이 낮은 게 전기를 덜 먹겠죠. 그런 것도 좀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 전력이 몇 와트짜리인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같이 봐주시는 게 좋고요. 예제 19번은 여러분이 LMS에 풀어서 올리세요.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국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니까 푸는 요령만 좀 알려줄게요. 자, 100V용 1kW의 전열기래요. 1kW의 전열기를 어떻게 했대요? 90V로 가서 사용했대요. 그러면 소비 전력이 얼마나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얘하고 얘하고 나눠야 돼요. 별도로. 1kW의 전열기를 사용했으니까 소비 전력이 얼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쉽게 의하면 저항값부터 풀으셔야 됩니다. 저항값. 그러니까 전열기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얼마인지를 풀어보면 이거를 어디? 이 공식 B는 VI에다 하는 게 아니라 R은 V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이 R값만 알아주면 소비전력 P는 다시 바꿔주면 이하고 이하고 바꿔주면 되잖아요. P분의 V제곱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R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100V에 대입해보면 너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R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다 사용을 해? 90V에 가서 사용한다니까 이 100V를 다시 R값을 적용시켜서 90V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신 것도 이렇게 R값을 먼저 구해라. R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90V에 대입해서 풀어라.
이렇게 해주시면 100V 쓸 때는 소비 전력이 몇 와트 나왔고 90V 할 때는 몇 와트짜리가 나온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셔가지고 LMS에 꼭 올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그럼 전력을 사용했으면 우리가 P는 VI 전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한국전력에서 보낸 양을 얼마만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구하는 게 전력량이에요. 양이라는 거는 시간 내의 전력량, 시간 내의 전력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가 시간 내 한 일의 총량이다. 전기가 시간. 그래서 여기다가 뭘 곱해줘? 초를 곱해주면 돼요. 아까 우리가 P는 뭐였어요? P는 VI였죠. 그래서 양은 W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W는 뭐가 PT다. 그래서 P는 아까 뭐였냐면 VI였어요.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시간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아까 우리 세크로 계산했잖아요. 시간이니까 초로 한다겠죠. 그래서 와트 세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와트 세크 또는 1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단위는 와트세크 그리고 줄이다라는 용어로 사용하니까 그럼 이것도 바꿔줄 수 있죠. V는 아까 뭐였어요? R이니까 II가 두 개 있으니까 똑같아요. I제곱 R T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시간만 곱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줄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와트 세크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1와트 여기에 보니까 1와트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워가 들어가 있죠. 와트 시죠, 와트 시.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표로換算을 해버리면 단위가 엄청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로 바꿔줘야 돼? 초로 하면 단위가 환산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1시간을 따져보면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초죠. 그러니까 1와트 시간 곱해주면 1와트 아워는 결론적으로 3600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600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와트 시를 와트 토를 와트 아워로 바꿔준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종종 전력값을 구할 때 초로 계산을 해버리면 너무 단위가 커져버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해서 보통 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서도 쭉 보면 전력 얘기하면서 전동기와 같이 회전하는 동력계에서 기계적인 동력으로 단위에서는 마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마력과 전력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놓고 불마력, 역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국의 마력과 말이 끄는 힘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말이 끄는 힘이래요. 그래서 영국 말이 조금 더 세네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력 얘기할 때 이 전력을 우리가 마력이라는 걸로 사용을 하더라. 그거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자, 예제 20번 보니까 예제 20번이 뭐가 있냐면 예제 20번 같은 경우도 자, 25매 전기 히터를 200V의 장시간 전원으로 몇 시간 사용했대요? 5시간을 사용했대요. 이때 소비 전력을 구해봐라. 킬로와트 아워죠. 아워니까 5시간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뭐만 해주면 돼. 우리는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곱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한번 공식으로 대입해주면 W는 어떻게 PT 시간을 곱해준 거죠. 그리고 얘는 VIT예요. 그리고 얘는 R분의 V 제곱 T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더한 값. 그죠? 그리고 V값. 히터를 200V니까. 그리고 5시간 사용했대요. 알고 있는 거 R값 알고 V값 알고 시간 아니까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대입해주면 20분의 200의 제곱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은 물어본 게 단위를 뭘로 시간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니까 몇 나오냐면 10 땡땡땡 만 나와요. 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사실은 여기 단위는 뭐예요? 와트 아워죠. 근데 물어본 게 뭘로 물어봤냐면 키로로 물어봤어요. 키로는 몇 승이에요? 10의 3승이겠죠. 10의 3승이니까 얘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단위가 이렇게 커지면 옆에다가 그냥 단위를 이 안에다가 얘를 그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
kWh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시에서도 많이 내고 제가 제 중간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단위를 물어보면서 내니까 그것도 좀 같이 환산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딱 끝낼게요. 자, 줄의 법칙이에요. 줄의 법칙. 줄은 쉽게 얘기하면 열량이에요. 전기가 전류에 흐르갈 때는 발생을 할 때, 컴퓨터를 장시간 오래 사용하면 따뜻하죠. 그걸 우리는 열량의 단위인 주울열을 사용한다. 그래서 히트 유닛이라고 하는데, 자, 전류의 곱과 제곱과 도체의 전기저항의 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보니까 전력 P랑 똑같아요. 전력 P는 VI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꿔준 게 I 제곱 R이었어요. 그게 전력 P였죠. 거기다가 시간만 곱해주면 된다겠죠. 그래서 시간을 주어주니까 1줄은 히트 유닛의 줄의 법칙 H는 I 제곱 RT다. 그래서 그거를 1줄이라고 하더라. 자, 1줄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칼로리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우리가 SI단이라고 하는데 SI단이 미터법, MKS라고 해요. 미터, 세크, 킬로그램, 뭐 그리고 세크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여기서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어볼 때 칼로리로 물어보는지 줄로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줄로 물어보면 그냥 i제곱 RT 해주면 되겠죠. i제곱 RT 해주면 돼요. 근데 칼로리로 물어보면 0.24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칼로리로도 물어보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1줄은 아까 0.24 칼로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1칼로리를 줄로 바꾸니까 4.2줄 나오더라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예제 몇 번 여기 보니까 21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1kWh래요. 그럼 몇 킬로칼로리냐라는 물어봤죠. 그러면 단위 환산할 때 1kcal는 킬로가 있으니까 굳이 계산 안 해줘도 돼요. 근데 아까 여기서 물어본 게 T가 세크였죠, 세크. 시간이 아워로 물어본 거 아니라 여기는 칼로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1줄은 자, 와트 세크로 들어가니까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몇 해야 돼요? 얘는 아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1 1시간은 몇 초? 3600초예요. 그래서 3600으로 곱해주고 근데 여기다가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아까 1줄은 몇 칼로리? 0.24 칼로리겠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니까 계산을 해보면 864 킬로는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킬로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물어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 줄로 물어봤으면 그냥 0.24, 0.24를 안 곱해주면 되겠죠. 1줄은 i제곱 RT만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칼로리로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뭐를 해줘라? 칼로리 값을 곱해줘라. 그게 0.24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예제 22번은 여러분이 풀어서 LM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0V 전압에서 6A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력이 1시간 동안 발생하는 연량이 얼마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이 풀어주셔서 LMS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가 1장에서의 마지막인 뭐를 할 거냐? 줄의 법칙까지 했고 전선의 허용 온도와 허용 전류라는 거 얘기할 때 뭐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발열작용 아까 줄의 법칙에 의해서 전선의 자신이 온도가 막 올라간다겠죠. 그래서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연전선이라는 거는 절연체를 쌓아둔다겠죠. 도체를 적당히 절연재료로 보호재료 피복한 전선의 총괄적인 명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절연전선 그래서 절연체를 앞에 주변에다 쌓아놓는다. 근데 절연전선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절연을 해치거나 도체가 녹아 끊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이 너무 센 데다가 절연물을 약하게 놓으면 전류가 막 올라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도체가 끊어져 버리고 절연작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최고 온도의 전류를 크기가 결정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여기 보니까 경동선이냐 연동선이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경동은 좀 센 거죠, 센 거. 그래서 송전선이나 전차선, 안테나 이런 데가 경동이 들어가는 거고, 연동은 보통의 전선. 그래서 연동이 경선보다 도전율이 크다라는, 도전율이 뭐예요? 도전율은 어떤 도체가 가지고 있는 컨덕턴스라고 했죠. 컨덕턴스는 전류가 얼마만큼 잘 흐르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어요. 그거를 어떠한 도체가 의 컨덕턴스를 우리 도전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전압이 200V 뜨고, 전류가 100A, 회로가 1 통전이니까 몇 시간? 24시간씩이죠. 24시간 통전 시 전력과 전력량을 곱해주면, 전력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P는 VI 해서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2kW가 의 전력이 흘러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전력 양을 곱해줄 수가 있죠. 2kW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k로 24시간을 들어가니까 24, 그래서 48kWh.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 예전에 전기 고지서 같은 거 보면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력량이라는 거를 또 보세요. 한국전력에서 전력량을 내가 뭐 냉장고를 사용하든지 간에 뭐 TV, 컴퓨터 등등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력량이 근로적으로 나오고, 그 전력량은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근데 제가 여기 쓸데없는 돈 내는 거 얘기해줬었죠. 뭐 아직도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TV 수신료가 항상 나와요. 한 세대에 TV를 보고 있다라고 해서 TV 수신료를 꼭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거의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전기세 굳이 내지 말고 한 2,500원 정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팁 안 봐요라고 전화만 하면 그거는 다 없애줍니다. 2,500원 청구 안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